여수 중림지구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분양 전환 가격이 너무 높다며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분양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없어 서민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고흥의 첨단 농업 융복합단지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섭니다. 내년 6월 착공될 예정인 가운데 분야별 관련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추진을 위한 전남관광재단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에서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정보와 기술이 집적된 첨단 농업단지 고흥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이제 내년 6월이면 공사에 들어갑니다. 핵심 시설에 대한 설계가 시작됐고 관련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고흥군 도덕면 고흥만 간척지입니다. 이 일대 33.3헥타르 면적에 내년 6월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청년 창업 보육센터, 기술혁신단지 등 핵심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세부 실시 설계 용역도 시작됐습니다. 핵심 시설이라 하면은 이제 전체 그 온실을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요. 혁신 지원 센터라고 그러는데 그 지원 센터하고 이제 온실을 짓는 거죠. 온실 짓는 거라고 분리돼서 이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사업부지를 스마트 농업부지로 지정고시한 데 이어 지난 9월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도 마쳤습니다. 또 혁신밸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연구 용역도 수행 중입니다. 고흥군은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 주민 참여형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사업들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굴을 해서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모색을 하겠습니다. 도의회도 혁신밸리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관련 분야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스마트팜 농업 확산에 따른 체계적인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업도 ICT라든가 IoT를 통해서 결국은 그게 데이터를 모아서 그 입력을 해서 이렇게 길러내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조사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수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이제는 앞으로는 ICT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그대로 이렇게 연동해서 서버에 저장만 돼 있으면 기록이 계속 연 단위로 누적이 되잖아요. 미래 농업 전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오는 2022년 정상 운영을 위해 분야별 관련 사업의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방침에 따라 농어촌 교육이 황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달라지는 대입 제도에 따라 현재 고2와 초등 5학년, 초등 4학년 등 시기별 맞춤형 진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 강좌 수강이 가능한 맞춤형 수능 강좌를 내년부터 개설합니다. 또 교사의 수능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선택 중심형 교육과정 편성을 대비해 기존 학생부 위주 수시 전형 대비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전남관광재단의 설립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는 12일 전남관광재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출연 기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남도 관광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는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 출연기관 설립 심의 절차만 남게 돼 연내 설립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전남관광재단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사진 등 25명 규모의 조직에 5년 동안 106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역 임대아파트들의 분양 전환가가 너무 높아서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 지역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길거리로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림부영 2차 아파트 주민들이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이 너무 높다며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복리분양 웬 말이냐? 웬 말이야? 웬 말이야? 서민주거 박살난다. 박살난다. 박살난다.
해당 임대 아파트입니다. 10년 동안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거주한 뒤 분양받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입주한 지 5년 만에 조기 분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내 집을 마련한다는 기쁨도 잠시. 부영 측이 제시한 높은 분양가에 주민들의 기대는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서민들이 2억이라는 돈을 마련하면 힘듭니다. 이자를 물고 그러는데 그런 서민들이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부영이 제시한 분양가 중 최고액은 세대당 1억 9,500여만 원, 3.3제곱미터당 815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기준 907만 원을 보인 인근의 일반 분양 아파트 거래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지어진 부영 아파트가 분양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을 받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는 토지 매입 비용과 대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영 측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결정한 가격이라며 현 분양가는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임대 아파트 건설사가 이익은 다 챙기면서 서민들을 위한 분양가 책정에는 인색한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부영의 폭리고 폭거입니다. 서민의 집이 없는 사람을 나라에서 그걸 구제 목적으로 했는데 왜 부영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득으로 다 가져가고. 여수 중림지구나 순천 등 부영 아파트 곳곳에서 해마다 제기되고 있는 하자와 안전민원. 이번에는 분양 전환 가격 논란을 통해 또다시 불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내일부터 여수 낭만포차 운영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집니다. 여수시는 최근 4기 운영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에 따라 오후 5시에서 밤 12시까지로 정해진 기존 동절기 운영 시간을 내일부터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낭만포차 운영자들은 이와 함께 거북선대교 교각을 활용한 홍보물 설치와 방문객 대기 장소를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으며 여수시 측은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야시장을 조성합니다. 순천시는 내년부터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동천 저류지 11,000제곱미터 부지에 푸드트럭 50대를 활용한 복합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밤에도 즐길 수 있도록 경관 조명과 전기시설을 만들고 관광 안내서와 의료시설도 갖출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야시장 조성을 위해 올해 용역 조사를 마쳤으며 19억 원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네 꽃집에 불을 지른 20대 공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자친구 측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불을 지를 것 같다면서 경찰에 2차례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결국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2시 반쯤 광주시 마륵동 화해단지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누군가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36살 남성을 방화 용의자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불을 지르라고 시킨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꽃집 딸의 전 남자친구인 22살 공군 하사 A씨가 이 남성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방화를 사주한 겁니다. 너는 다 못 써. 얼마나 많이 내쁘냐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제는 경찰의 대처였습니다. 불이 나기 한 달 전 피해자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자신의 꽃가게에 누군가 불을 지르려 한다는 신고를 했었습니다. 모르는 남성이 꽃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인터넷에 꽃집에 불 지를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알려준 겁니다. 꽃집 주인이 광주 서부경찰서로 2차례나 찾아가 도움을 청하며 딸의 전 남자친구 A씨를 지목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카페 게시글이 이미 삭제된 데다 경찰이 전화했을 때 A씨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해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오히려 화를 내서 우리한테. 증거가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앞으로 더 못 나가죠. 이러는 사이 A씨는 불을 질러줄 사람을 구한다는 3번째 글을 올렸고 글이 올라온 이틀 뒤 결국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직접 불을 지른 남성을 구속하고 전 남자친구 A씨는 헌병대로 신병을 넘겼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승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있고 위반 금액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이상우 여수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 의원이 부당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여수의 모 당원으로부터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이 접수돼 소명서 제출과 함께 오는 16일 윤리심판회의 개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징계 사유로 여수시의회 의장 선거에 당명을 어기고 출마한 점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비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고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논란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징계 사유들이 이미 소명됐거나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사안들로 여수시 갑지역위원회가 주도하는 부당한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말을 맞아 지역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자회사 임직원들은 오늘 1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한편 기부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GS칼텍스도 오늘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 나눔 대축제를 열고 김장김치 4000포기를 여수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습니다. 연말 소외된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초록우산 순천 산타 원정대가 출범했습니다. 순천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 본부는 오늘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줄 2019 초록우산 순천 산타 원정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은 지역기업 7곳이 참여해 후원한 1,100여만 원의 모금액으로 마련됐습니다. 농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위원회 김승남 위원장은 산림업과 수산업 등이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중심의 직불제는 두 분야 종사자들의 소득 보전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산어촌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산림과 수산직불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이 본격적인 추위에 맞춰 한랭질환 예방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영유아들이 저체온증과 동상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내년 2월까지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한파시 야외활동 자제 등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전국적으로 400여 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해 10명이 숨졌습니다. 광양시의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지적 전산 자료 조회 서비스에 900여 명이 신청해 1,300여 필지 규모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절차가 간소해지고 활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적 전산 자료 조회 서비스는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상 땅 찾기 외에도 개인과 공직자 재산 조회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전남도가 최근 도내 21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귀농귀촌 업무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시민 초기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행복학교 등 고흥군의 다양한 맞춤형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은 도시민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2019년 제9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순천시는 지역 경제와 정주 여건 등 5개 분야의 20개 지표에서
문화 기반 시설, 평생교육 시설, 보건 보육 시설 이용 수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